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발표하게 된 시기공학과 2019-0553 학번 신빈입니다. 일단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1번 메타버스란 2번 관련 키워드, 3번 메타버스의 종류, 4번 떠오른 이유, 5번 메타버스의 장단점, 6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목차로 발표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준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처럼 미리 마련하여 갖춘다는 행동을 위해선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보를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기에 1번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의 뜻과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번 관련 키워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함께 연관되어 떠오르는 키워드들의 예시와 그것들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번 메타버스의 종류는 메타버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질 준비가 된 사용 가능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떠오른 이유는 이 메타버스가 어느 때를 기점에 폭발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는지 그 이유와 얼마만큼의 벌써 메타버스 세상이 다가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5번 메타버스의 장단점은 이 새롭게 생겨난 메타버스로 인해 발생된 또는 발생될 장점과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초월 혹은 가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타라는 말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벌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기술 기반 시스템이란 뜻이죠. 그 시초는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2년 SF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첫 등장을 했고 소설 속 시스템을 최초로 구현한 가상공간이 2003년의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공간 속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거래 기반을 마련했고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생기면서 세컨드 라이프는 현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의 성공으로 퍼피랜드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이사 서비스가 등장해 일종의 메타버스 하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그 자체로 메타버스의 하위 개념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특징, 흔히 OC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세계관. 설계자와 참여자가 모두 능동적 사용자로서 메타버스의 자신만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채워 공유합니다. 두 번째, 창작자. 세 번째, 디지털 통화. 네, 일상의 연장. 다섯 번째, 연결입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설계자와 참여자 모두가 능동적 사용자로서 메타버스의 자신만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채워 공유합니다. 메타버스의 주 이용층인 디지털 세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설계자가 의도한 목적대로만 소비하는 수동적 사용자가 아니라 같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판을 깔고 그 콘텐츠를 취향대로 소비하고 생산하고 확산까지 하는 능동적 사용자들입니다. 이런 능동적 사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나름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즐깁니다. 두 번째, 창작자는 이용자들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 맵, 게임, 아이템 등을 만들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누구나 AI조차도 컨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3D 디지털 컨텐츠로 구성된 세상이며 그 세계를 누구나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세계를 구축하는 창작자이자 동시에 이용자입니다. 공간, 게임, 나만의 블로그, 사진 영상 촬영, 아바타 의상 제작, 실감 콘텐츠 제작 등 창작물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통화. 디지털 통화는 이 메타버스는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어 메타버스 시장을 형성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고 가치를 저장 교환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됩니다. 현재는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 성격에 가깝지만 머지않아 가상세계에서의 통화로서 그 역할을 다함은 물론이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나 그 문과 같은 실물자산 등과도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메타버스의 시장이 본격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영역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의 디지털 화폐는 통화로서의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 현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의 연장. 이 안에서 유저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다른 유저와 만나고 쇼핑을 하고 학교를 가고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등 일상 여가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메타버스에서의 행위가 단발성 행위나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생 여정처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진짜 내가 살아온 나날의 축적이라면 메타버스 또한 아바타가 보낼 나날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실에 나와 메타버스에 아바타가 상호작용하는 결과도 일상의 결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결. 메타버스는 시공간을 연결합니다. 서로 다른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인류가 쌓은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연결의 힘을 토대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추얼, 두 번째, NFT, 세 번째, 가상화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버추얼은 메타버스에 있어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버추얼은 가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실제 현실이 아닌 온라인의 과학기술을 통해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지칭할 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 버추얼 휴먼이 있는데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 메타 휴먼, 사이버 휴먼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들은 실존 인물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인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 니지사나라는 회사는 버추얼 유튜버라는 캐릭터를 이용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니지사나는 회계자료를 공개하여 수백억의 매출액을 보여주며 버추얼 유튜버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우바쿠시라는 개인 유튜버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디션을 진행해 이세돌이라는 버추얼 캐릭터를 이용한 아이돌 그룹을 만든 예시가 있습니다. 이 이세돌이라는 그룹은 음원도 제작해 발매를 하며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도 배기환을 들기도 하고 VR 프로그램을 통해 콘서트를 여는 등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로 버추얼 휴먼 로지는 20대 초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성격, 라이프 스타일을 혼합해 만들어진 컨셉의 가상인간입니다. 회사 측에서 SNS를 만들어 현실 사람들처럼 유명 장소나 브랜드 파티 현장에 간 사진을 만들어 올리며 관리를 하여 현재 여러 미디어에도 출연을 하고 CF도 촬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 우리 생활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NFT. NFT는 메타버스 속의 실물 상품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을 말하는데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각 토큰에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되어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FT가 작동하는 방식은 암호화폐 거래가 블록체인이 기록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존재합니다. NFT는 단순히 거래 내용만이 아닌 소유권 및 판매 이력 등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 위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 NFT에는 고유의 식별값이 할당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만들 수 없어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NFT 기술을 적용하면 복제가 불가능해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거나 한정된 수량의 NFT를 발행하여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정보를 담는 방식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고 가상환경에서만 통용됩니다. 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일컫는 말로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로 익명의 개발자가 배포했다고 합니다. 거래 내역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 모두의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없고 암호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고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경제와 전자금융 기술로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독자적인 메타버스 전용 기술이 형성되었습니다. 평범한 게임 세계관과 메타버스의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는 메타버스 속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가능하고 적용 중인 메타버스의 종류입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메타버스에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은 현재 메타버스로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있는 메타버스를 적응을 하며 앞으로 발전하게 될 메타버스에 알맞춰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증강현실 세계. 증강현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알아야 할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공간에 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강하여 사용자가 증강된 가상 정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세계는 이 기술로 현실과 연결된 세계입니다. 증강현실 플랫폼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출발해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카메라 이외에도 소형화와 경량화된 GPS, 나침반, 자기 센서, 가속도 센서, 터치 센서, 근접 센서, 조도 센서, 와이파이 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사용자의 위치 이외에도 명령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증강현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이 생활과 연결된 예시로 미 합중국 육군은 AR 기술을 활용해 전병대의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증강현실이라는 뜻의 TAR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장병이 본인 위치에는 물론이고 아군과 적군의 위치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저반경입니다. TAR은 야간에도 앞을 볼 수 있어 향후 야간 투시경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현재 본인의 위치 파악에 사용하는 휴대용 GPS 시스템도 대체할 것입니다. 이 저반경은 병사들이 허리에 착용하는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되고 소총, 카빈총에 장착된 열감지 장치와도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더욱 뛰어난 점은 사용자가 총을 겨누면 표적의 이미지는 물론 표적까지의 거리 등 기타 정보까지 저반경에 표시되어 정보망을 통해 사람의 눈만으로 볼 수 없는 증강현실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디즈니 리서치는 컬러링북에서 캐릭터를 색칠하면 3D 캐릭터로 살아나 작은 이 캐릭터만의 세계관을 갖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간단한 응용 사례지만 AR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이란 라이프와 로깅의 합성어입니다. 로그의 사전적 의미는 일지 기록이라는 뜻인데 즉 라이프 로깅이란 삶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라이프 로깅이란 개인의 신체, 감정, 경험 등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있습니다. SNS 개인 계정으로 개인 공간을 생성하고 그 안에 나의 경험, 감정 등 다양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로그인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나이키런 클럽입니다. 이 앱을 작동하고 달리면 GPS를 통해 내가 달린 거리와 코스를 지도 위에 보여주고 러닝 페이스, 위치, 거리, 고도, 심박수, 시간을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또한 애플워치와의 연동으로 나의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록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야나두에서 출시한 야핏입니다. 가상화면을 띄우고 실내 자전거를 타면 야핏은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과 미러 세계를 잘 접목하여 화면에 연결하여 세계 곳곳을 구경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지루하다면 같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함께 경쟁하며 이 프로그램 속 세계에서 운동도 가능합니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와 메타버스 세계에 정교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그 예시로는 IT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도에도 거울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켠 뒤 맛집이라고만 검색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의 거리, 영업시간, 메뉴, 가격, 맛 평가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정보 세계관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줍니다. 네 번째, 가상세계. 사전적 의미는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선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습니다. 가상세계의 조건은 상거래 행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입니다. 2018년 8월 출시된 제페토는 자유롭게 아바타를 구성하며 아바타를 꾸며 가상세계에서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며 개성을 뽐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입자가 약 2억 명에 달하며 사용자의 90%가 해외 유저이고 유저의 80%가 10대로 글로벌 Z세대들이 모인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현재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유저가 제일 많지만 북미, 남미, 유럽 등에서도 성장세이며 특히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마인크래프트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모든 플랫폼에서 2억 장 이상 판매가 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며 2020년 5월 기준 활동하는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2,6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인기 게임 중 하나입니다. 모장 스튜디오에서 2009년 처음 발매한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인데 이름처럼 최근과 제작을 한 게임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는 넓은 스테이지가 주어지고 블록들을 쌓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게임 지형의 변화나 건축을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서버를 개설해 만날 수 있으며 이 만남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일도 흔하게 발생해 가상세계에 가장 적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발전,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경제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며 산업계를 위주로 활용되던 가상융합 기술이 일상생활에 최첨단 기술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고해상도 콘텐츠 전송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디바이스 연산 속도의 증가와 VR, AR, MR 등 기술 기반이 대폭 향상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가상세계 속으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대중화된 VR 시장은 불편한 착용감, 멀미 등 어지럼증 유발, 킬러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여러 문제점 때문에 2015년경 VR 시장이 개화하려다가 시들해졌지만 비대면 문화 확산과 VR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증가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오큘러스가 최근 신형 HMD 퀘스트2를 출시했고,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도 최신형 기기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VR 시장 규모가 지난해 120억 달러에서 2024년 728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운동 목적의 대표인 탁스의 스마트 로라 인도어 사이클링은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고, 닌텐도의 스위치 링피트 역시 홈트레이닝 목적으로 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860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 속에 생활 속 다양한 여가 형태가 양산되면서 새로운 문화생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문화계는 오프라인 공연 형태를 온라인에서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색다른 장르의 개척을 시도하며 새로운 문화 형태를 창출하였습니다. 유명 가수들은 3D 입체 영상 기술을 활용해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를 개최하는가 하면 게임 기반 메타버스에서 뮤직비디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거나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관광청과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 간 락다운 등에 따라 여행이 사실상 금지되자 집에서도 마치 1인칭 시점에서 관광하는 듯 몰입감을 높여주는 3D 관광 콘텐츠를 앞다투어 제공했습니다. 경주문화관광은 경주의 주요 명소를 VR 투어 형태로 제공하고, 관광공사는 국내 유명 메타버스인 제페토에 가상 한강공원을 구축하여 전 세계인들이 집에서도 한강을 관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여가 활동이 태동한 배경에는 디지털 세대가 주축이 되어 일상생활과 여가생활 공간을 온라인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예측한 빅테크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발빠른 대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페토,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위버스 등과 같은 메타버스에서 공연, 팬미팅, 패션쇼, 졸업식 행사, 쇼핑, 공연객 등 다른 여가 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가상과 현실의 공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정현실 기술이 가상현실 공간과 결합했고, 메타버스는 경제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빅브라더의 등장. 두 번째, 부작용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이버 빅브라더의 등장은, 일단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한 거대한 세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생성되지 않았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경험했던 가상의 장소는 어디이고, 시간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누구이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용자의 시선,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교류를 하는지 시선 처리를 추적해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분석될 수도 있어 제3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개인의 사생활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트래킹을 넘어서는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은 이처럼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빅브라더가 되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것이며, 이는 곧 메타버스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빅브라더가 발생하여 갖게 될 수 있는 힘은 오늘날 존재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갖는 것보다 더욱 다채롭고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작용의 존재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나의 아바타가 현실의 나처럼 거동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고,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대리만족을 통한 감정의 대입해소를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현실보다 가상에서의 삶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서 현실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메타페인이 등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상세계의 금융활동은 필수적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현금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신종 금융 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확장된 디지털 공간 내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킹 문제, 신분 인증 문제와 같은 보안 측면, 금융 관련 범죄,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 범죄와 파생 범죄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데이터 편향성 문제나 알고리즘의 차별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빈부격차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활용력, 경제력, 사회적 위치 등 계층에 따라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격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격차는 메타버스 세계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격차, 경제력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얻을 때 생기는 격차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정말 많이 발전하여 우리 생활에 들어온 현재의 메타버스 기술이나 이슈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탐구하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정보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시를 들자면 기상 디자인 기술을 생각해본다면, 그래픽 디자인의 기술을 배워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 의상 디자인 기술과 접목시켜 버추얼 휴먼 아바타 의상을 제작하던지, 도시계획 기술사 자격증을 생각해보면 새로 생겨날 가상세계에 도시계획에 참여해 더욱 현실과 가까운 세계관 형성에 기여본다 등의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는 이 발표를 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 된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전에 습득한 지식과 앞으로 배워갈 정보들을 메타버스 세상에 적용시킬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 예시로는 환자의 구강 정보를 스캔을 떠 바로 기공소로 보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인상을 뜨는 번거로움 없이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좀 더 편한 원가 절감이 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해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에 이 기공기술 실습을 VR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VR 기술로 학교나 집에서도 현장 실습 같은 체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출물의 제작이 완료되고 환자가 시착하게 되는 경우에 체크바이트나 교합에 대해 체크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하는 과정을 시착이 아닌 그냥 바로 증강현실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교합을 체크해 본다면 이물감이나 통증 없이 교합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에 있어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집이나 어디서든 집이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좀 더 접근성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시간적 제약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의 기술을 접목시켜 환자가 가상세계 공간에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은 기공소를 찾을 수 있게 한 장소에 거울세계처럼 한 장소에 치과, 기공소, 재료실 등을 밀집시켜 환자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치과 기공이나 치과의 거부감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